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말 한마디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모질게 말했을까요? 조금만 부드럽게 말했어도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며느리를 힘들게 했던 한 시어머니가 이제는 기억이 흐릿해진 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야 발견하게 된 한 장의 오래된 지갑 속 이야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방에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스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집의 며느리 영숙 씨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식사 드실게요. 영숙 씨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영숙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말이었지만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 집의 시어머니 정자 씨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치매는 이제 거의 모든 기억을 흐려놓았고 며느리인 영숙 씨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숙이에요. 정자 씨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무 인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갔어? 그 말에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평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늘 단호했고 며느리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내가 다 해봤어. 내 말이 맞아. 처음 시집 왔을 때 영숙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이불 속에서. 하지만 그 눈물을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 그 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은 바빠졌고 어느 순간부터 영숙 씨는 이 집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모두 며느리의 손을 필요로 했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이불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드셔야죠. 정자 씨는 아이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 오면 먹을래. 그 말에 영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식사를 겨우 마친 뒤 영숙 씨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래 쓰지 않던 서랍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오래된 열쇠, 그리고 닳아버린 가죽 지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지갑인가? 영숙 씨는 무심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뒤쪽 작게 접힌 종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에는 흔들린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그 뒤에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숙 씨의 눈이 멈춰버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는 또박또박하지도 그렇다고 급하게 휘갈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망설이며 쓴 듯한 조심스러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지.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영숙 씨의 숨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더 흐릿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그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처럼 영숙 씨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아까 끓이던 된장국이 아직도 약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날, 집안일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일이 커질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십 년을 이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김장을 할 때마다, 손님이 오고 난 뒤마다 시어머니의 말은 늘 조금씩 날카로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눈치가 있어야지.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하랬어? 영숙 씨는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인데요. 그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은 점점 더 꺼내기 어려운 말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길을 잃고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들어오셨던 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이름도 아들의 얼굴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하나씩 놓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영숙 씨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 말을 이제는 아무에게나 했습니다. 간호사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는 TV 속 사람에게도. 하지만 정작 영숙 씨에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건네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숙 씨는 손에 쥔 종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은 분명히 정자 씨가 정상이던 시절에 쓴 글씨였습니다. 아직 기억이 남아있을 때, 아직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말하지 못했고 지금은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숙 씨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네요. 자신이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왔는지도. 그날 밤 영숙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이제라도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이 복도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잠든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그 이름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영숙 씨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옷을 입혀드리고 천천히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짧은 문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힘없이 느껴질 때마다 그 문장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죠. 영숙 씨가 부드럽게 말하자 정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 누구야? 이제는 익숙해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저 조용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저 영숙이에요. 영숙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영수가, 그 이름이 또렷하게 불렸습니다. 순간
영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알아보세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어디 갔어? 그저 기억의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간 것 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고 조금은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또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친정은 멀었습니다. 그때 며칠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손의 주인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애는 내가 볼 테니까 좀 자라. 그때의 시어머니는 지금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행동은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숙 씨는 그 기억을 거의 떠올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그 이후의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운했던 말들, 쌓여버린 감정들, 풀지 못한 오해들, 그 모든 것들이 좋았던 기억을 덮어버린 채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 말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설명하려는 마음도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꼭 잡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지 마라. 그 말에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하지 못한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조용히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가스 위에는 부드럽게 끓고 있는 미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는 밥을 잘 삼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주면
한참을 머금고 있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영숙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문을 조금씩 닫고 있는 사람처럼 영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 이후로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더욱 선명해진 종이였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 맞죠? 정자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동자는 어딘가 멀리 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지. 그 순간 정자 씨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문장을 끝까지 읽었을 때 방 안에는 빗소리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조금씩 구겨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그 말 기다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말을 하다 보니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평생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이니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낯설지 않은 눈빛으로. 영수가, 그 이름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숙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정자 씨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는 듯. 하지만 끝내 그 말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눈빛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순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에 닿을 듯 했던 말이 다시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어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야 들으려 했는데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조금 번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그 말은 끝내 완전히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더 이상 그 말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평생 한 번은 듣고 싶었던 그 말이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 사실이 마음을 조용히 내려앉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담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입지 않는 옷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장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월이 묻어있는 낡고도 조용한 냄새였습니다. 한 벌 한 벌 옷을 꺼내 접어나가던 중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천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뭐지? 영숙 씨는 가방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고무줄로 묶인 돈 몇 장,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삐뚤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줄 것.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영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아직 기억이 더 남아 있었을 때 쓴 것처럼 영수가 그 이름을 부르는 첫 줄에서부터 눈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내가 참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숙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끝까지 솔직하시네. 그 웃음에는 이상하게도 서운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말도 느리고 눈치도 없고 내 방식이랑은 하나도 안 맞았다. 그 다음 줄에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짧은 한 단어 뒤에 조금 더 힘이 실린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너 아니었으면 이 집은 벌써 무너졌을 거다. 영숙 씨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내가 아프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문장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마치 마음이 급해진 것처럼. 고맙다. 그 한 단어에서 영숙 씨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미안하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끝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일찍 이걸 받더라면 그날 방 안에서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도 조금 더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기억도 없이 영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들은 걸로 할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섭고 단단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손.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작고 너무도 연약해서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 사실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막혀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번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서운했어요. 그 말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이 그저 사실을 꺼내놓듯 어머니가 하신 말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정자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그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참고 살았어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그렇게 믿으며 버텨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영숙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조금 느리게, 조금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미안하다는 거, 그런 거 잘 못하셨던 거죠.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도 멎고
시간마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둔 채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요, 저 어머니 미워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 말에 자신도 조금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서운했고 힘들었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미워한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한 문장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말을 끝내고 나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처럼 영숙 씨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알겠어요.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내 시어머니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다시 조금 떨렸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시어머니의 손등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저도요. 잠시 숨이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하지만 분명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 작은 온기가 하나 더 얹혀진 느낌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 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밖에 햇빛 들어오네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가에 앉아있던 정자 씨가 갑자기 손을 움직였습니다. 허공을 더듬듯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정자 씨는 어딘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지갑. 그 한 단어에 영숙 씨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갑. 그 오래된 가죽 지갑.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편지. 영숙 씨는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거 찾으셨어요? 정자 씨는 지갑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처럼. 그러다 천천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종이도 모두 영숙 씨가 따로 보관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자 씨는 비어있는 지갑 안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있었는데 그 말이 어딘가 아쉬운 듯 흘러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자 씨는 다시 지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 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초, 아니 몇십 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한 목소리로 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 영숙 씨의 숨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떠오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수가 그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전해질 것은 다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손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창밖의 나무는 푸른 잎을 내었다가 다시 천천히 색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자 씨의 기억은 더 빠르게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눈을 떠도 말을 하지 못하는 날이 더 늘어났습니다. 영숙 씨는 그 변화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성껏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바람이 좀 따뜻하네요.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불은 제가 덮어드릴게요. 손을 꼭 잡아주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방 안까지 길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익숙한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아주 얕아졌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들은 걸로 할게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더 따뜻한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저도 다 했어요. 그녀는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잠깐 스치듯 힘이 들어왔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들으셨죠? 대답은 없었지만 그 말은 분명히 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조금씩 사라지고 방 안에는 부드러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아주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하지만 이번에는 남겨진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영숙 씨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오래된 지갑과 2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다른 하나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영숙 씨는 그 2 종이를 조심스럽게 겹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다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종이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마치 늦게 도착한 마음이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영숙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응어리가 완전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